국화라는 것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완시를 뜻합니다. 일본 완시는 1200년쯤부터 국화를 자신들의 꽃 이런 식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왕가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양은 국화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일본의 꽃이라고 하면 벚꽃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벚꽃이라는 것은 일본의 나라의 꽃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작은 사실 미국으로 간 니토베 이나조라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학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무사도라는 책을 또 출판했습니다. 그때 그 책 안에서 무사도라는 것을 벚꽃으로 좀 비유한 것이 일본 대중적인 국민의 꽃으로 벚꽃이 인식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는 일본 완실, 천황, 일왕을 상징하고 칼은 또 다른 말로는 벚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무사라든가 또 나아가서 일본 군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본군은 벚꽃을 여러 가지 문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군은 이런 데에 매지를 많이 달았는데 그거는 벚꽃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한 존재 마르기에 자살 특권 테러를 일본이 비행기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의 이름이 오오카. 이것은 또 사쿠라가 그 일본 말로 벚꽃잖아요. 그 사쿠라를 다른 읽기로 오오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벚꽃이 바로 자살 특권 테러의 비행기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또 특권대가 사용했던 그런 폭탄 이름은 사쿠라단라고 해서 벚꽃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역시 군대하고 벚꽃라는 것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뭐 옛날에 무사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화와 칼, 이것은 그 루스 베네딕토라는 여성이 1946년에 미국에서 출판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의 인류학 교수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은 미국 정부가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첨년 정책을 연구하는 중심자로서 루스 베네딕토가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일본 관련 책을 토대로 국가와 칼이라는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지금도 읽어야 하는 상당히 전통적인 면초를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일본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하여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그 연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 베네딕토가 국가와 칼이라는 책 속에서 말한 그 문화는 그 일본의 완실의 문화하고 사무라이, 무사의 문화, 이게 일본의 2대 문화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왕가하고
무사들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였을까요? 최초의 무사들, 명문가 무사들은 이르왕의 빗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르왕의 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 중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들이 꽤 있었죠. 그 중 일부가 무사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명문가 무사들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사 집단의 유명한 사람들은 겐지와 헤이시라고 합니다. 이 겐지와 헤이시의 무사 집단은 11세기 전도에 일본에서 힘을 갖게 되는데요. 다 이르왕의 빗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192년부터는 일본에서 무사정권이 만들어집니다. 그 무사정권을 막부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르왕가보다 무사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왕가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겐지와 헤이시 중에 겐지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르왕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정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 약 700년간은 무사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르왕가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왕가는 그 1500년 정도 계속 현재까지 빗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중국하고 한국하고 좀 비교할 때 중국이나 한국은 왕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왕조가 사실상 거의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특히 극우파들이 말할 때는 2600년 이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실제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15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4명 정도의 일왕은 그 다음 세대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직계가 아니다라는 것 뿐이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역시 일왕의 빗줄에서 다시 새로운 일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혈통이 1500년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700년간은 무사가 거의 다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일왕가는 무사들이 감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일왕가가 힘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세상이 끝나게 되니까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감시만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자신들의 초상이기도 하고 또 일본 역사의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사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장군, 정의 대장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장군의 권위라는 것은 일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생긴다라는 역사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왕을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왕을 없애려고 했던 무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무사는 그러니까 일왕의 빗줄이 아닌 무사죠. 예, 대표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다 노부나가는 당시 전국시대가 쭉 있었는데 일본을 다시 통일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일왕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위, 그것은 내가 다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성,
아즈치라는 데 있었던 성에 이르왕가들이 다 살아야 한다. 내가 가장 꼭대기에 살고 너희들은 그 나의 아래층에 살아라. 사실상 이르왕가를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는 이르왕가를 또 신봉하는 부하의 무사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도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은 조금 드문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이르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르왕하고 무사, 특히 장군의 관계라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이르왕하고 그 일본 촌리의 관계하고도 상당히 비유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868년에는요, 무사 시대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대 일본이 시작됐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였어요. 사실은 무사들을 다도한 곳이니까 그거는 혁명이라기보다 같은 계층의 교체,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지 근대 일본 정부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르왕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사들이 감시하는 대상이 이르왕이었지만 이제 이르왕을 중심에 세워서 일본을 완전히 중앙 집권제로 바꿔 놓았고요. 그때까지는 봉건제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왕은 하나다라고 해서 이르왕을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촌리가 역시 일본을 통치하는 그러한 체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 이후 이르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왕하고 일본 정부의 관계가 다시 수립되었는데 그 현식은 크게 보면 역사적인 이르왕하고 무사들의 관계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5년까지의 이르왕은 신이었습니다. 그거는 메이지 헌법이라는 당시의 헌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3조에는 이르왕은 신성하여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살아있는 신으로 사실 메이지 시대 1868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왕으로 군림한 게 이르왕입니다. 그리고 1945년이죠. 일본이 패종했습니다. 1946년 1월 1일 이르왕은 패배한 후에 메가도 사령관의 요구도 있어가지고 인간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신이 갑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물론 그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예,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산진적인 입장으로 또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일본 정부의 상당한 보호를 받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옛날의 사람들은 45년까지의 이르왕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라는 권위의 영향을 좀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오고